체크인스탁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유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이슈는 바로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빅테크 업체, AI, 반도체주 전방위적으로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우리 증시 요즘에 조방원이 흔들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좀 대안이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여기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다 보니까 더욱더 불안한데요. 간밤에 미증시에서 이들 종목이 약세 흐름을 나타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김민주 전문가님. 예,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하마터면 좀 늦을 뻔했습니다. 이게 뭐 MIT 보고서까지는 제가 찾아보진 못했고요. 확인만 좀 하고 왔는데 우선 샘 올트먼이 지금 쏘아 올린 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오늘 두 가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미국 증시의 빅테크와 AI 반도체들의 하락이 커플링 관계로 국내 증시를 끌어내릴 것인지, 안 그래도 지금 잭슨 홀 미팅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는 찰나인데 이때 조금 명분론이 나왔어요. 샘 울트먼이 명분론을 제공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왜 샘 울트먼도 챗 GPT의 지금 CEO시죠. 그러니까 뭐 전문 경영인 회장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오픈 AI CEO죠. 오픈 AI 이제 회장님이라고 하겠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게 득이 될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득이 되는 이야기를 본인한테 했고요. 어찌됐건 전에 주가 차트 모습을 좀 팔란티아 테크를 지금 켜놨는데 9.35%가 내려갔습니다. 급락했고요. 뭐 AI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인텔은 반등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어제 뭐 손정희 씨인가요? 인텔에 대한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미국 증시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인텔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조금 하겠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어제 깜짝 놀란 게 고점 대비 12% 올랐었습니다. 종가 마감이 이제 6.97%에 된 거예요.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였는데, 그러면 일단 소프트웨어 쪽하고 반도체 쪽하고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샘 울트먼이 이야기한 것은 AI 소프트웨어 버블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정서적인 과열이다. 이게 이제 제가 표현할 때는 비이성적 뇌동매매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샘 울트먼이 애써 둘러서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묻지마 매수를 계속 소프트웨어 종목들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뒤에는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실적 간 괴리가 있다. 그러면서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하다. 실적도 안 따라오는데 왜 이렇게 뭐 주식들을 매수하고 주주들에게 이제 주주들을 애써 위로한 듯한 경고 시그널을 보내면서 뒤에는 저격이 있었어요. AI 소프트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MIT 보고서를 들먹였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서가 지금 150명 경영진 인터뷰고요. 350명 직원의 조사, 그리고 300개 공개 AI 프로젝트 분석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팩트로 확인했습니다. 맞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95%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적이 없다, 내지는 실적 간 괴리가 크다. 그러면 이제 자막이 좀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샘 울트먼의 발언의 이면 맥락이 무엇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 반도체의 영향력이 어떻게 내려갈 것인지 개장 때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종목에 조금 분석을 해드리고, 저는 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투기적 과열로 인한 일부 기업의 주가가 비이성적이라는 것은 전 동의합니다. 뭐 국내 증시 뭐 다른 건 안 그런가요? 뭐 모멘텀 구간에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프리미엄 엄청 붙어서. 네, 그렇죠. 늘 말하지만 이건 저의 생각인데, 시장은 저는 3단계로 평가를 한다고 봐요. 모멘텀 단계, 재평가 단계, 완숙기 단계. 늘 그러면서 완숙기 단계의 산업을 스마트폰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뭐 삼성전자의 아주 큰 캐시카우지 않습니까? 뭐 홀로그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스마트폰이 더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경우는 없는데, 이 모멘텀 구간에 다른 섹터들도 비이성적 시세를 분출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여기에 경각심을 왜 줬을까? 단순히 시장 일반론으로 치부하기에는 샘 울트먼의 속내는 시커멉니다. 왜 그러냐면 상장사의 AI 소프트웨어 플레이어들, 기업들을 보게 되면 CS, C3죠. C3, 팔란티어, 구글, 엔비디아입니다. 전부 다 오픈 AI 경쟁 업체들이에요. 여기가. 네.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 상장 회사들이죠. 오픈 AI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해답을 좀 찾으셨을 것 같은데,
향후에 이 이제 오픈 AI는 비상장 회사로서 지금 가격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쟁사들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문을 던진 거예요. 샘 올트만이. 너네 실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비싸. 그러면 여기서 얻는 이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본인은 AI로부터 수익이 창출되는 본질적인 성과는 아직 제한적이라는 것을 샘 올트만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의도와 파장이 뭐라고 보냐면 향후에 오픈 AI 자금 조달 시에 유리한 국면을 포석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픈 AI는 실적 모델 생태계 중심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우리만 돈 버는 AI 업체다. 그렇죠. 네. 우리의 점유율을 봐라. 다른데 형편없다. 이런 그 IPO 상장을 나중에 향후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네. 이런 의도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음모론에 가깝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내려갔습니다만은 의외로 인텔 같은 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종목들에 대한 변화된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연동관계 중요한데 차후에 오늘 다뤄볼 섹터는 미리 저희가 스포를 좀 공개하자면 반도체를 한 번 더 국내 반도체에 미칠 파장이라는 주제로 구체적으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서는 이 샘 올트만의 AI 거품론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동의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네요. 어떠세요? 소프트웨어 쪽에 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단지 이 상장서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그 몇몇 미국 주식들에 대해서 버블이 있는 기업들이 있죠. 근데 저희가 그 버블이 있는 기업들을 표준 모델이나 기준 잣대로 보지는 않죠. 뭘로 보고 있습니까?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여기에 뭐 실적이 없나요? 실적이 감소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올해 엔비디아는 저의 예상치를 넘어서 180불대로 갔거든요. 뭐 이미 신고가로 가서 그쵸. 주가가 좀 쉴 때가 됐죠. 이 정도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주가의 가격은 시장의 투심이 시장이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184불까지 찍었으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엔비디아의 빅데이터 목표가가 175불 정도 제시했거든요. 그거보다 더 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만한 명분론이 필요한데 하필이면 또 샘 올트만 AI 소프트웨어 저격을 했고 저는 표본 모델이 제가 보는 구글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메타라면 샘 올트만의 이야기는 그냥 어그로성 이야기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급력도 뭐 제한적일 것이다. 이게 오랫동안 시장의 기술주들을 누르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그거는 보세요? 섹터 이어서? 다룰 때 조금 섹터 다룰 때 예. 구체적으로 좀 더 다뤄드리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사님은 간밤에 기술주 조정 어떻게 보셨어요? 그보다 지금 앞서서 나오고 있는 그 속보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꼭 다뤄야 될 것 같은 지금 이슈랑도 연관이 있고요. 네. 지금 뭐 제 화면을 잡아주시면 이건 뭐 다른 언론사에 올라온 로이터 캡처 사진인데 트럼프 정부가 지금 인텔에 지분 투자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 공장이 있는 다른 반도체 업체의 지분도 산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TSMC의 지분을 직접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분을 사서 뭐 지배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말 들어라라고 이제 숨통을 쥐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텔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정부가 그립을 잡고 뭔가 인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 공장이 있는 모든 업체들에게 투자를 해서 뭐 미국말, 정부말을 무조건 듣게 만드는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지분을 사서 이제 쥐고 흔드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뭐 물론 이게 이제 일부 소스에서 나온 거니까 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일을 또 시장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일단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질문해주신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좀 색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샘 올트만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투자비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가격들도 너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AI 시장에 대한 긍정적 관점, 그래서 고평가, 투자하고 싶은데 투자비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 주식이 올라가는 것과 투자비가 올라가는 게 무슨 상관이냐. 주식이 올라가니까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긍정적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고 경쟁이 붙는 과정에서 투자비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샘 알트만이 우리 지금 돈 잘 못 벌고 있잖아요. 네. 오픈 AI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전처럼 강하게 BT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라는 얘기를 다른 얘기로 돌려서 얘기한 것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건 AI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과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일단 핵심은 가장 큰 본질은 주가가 너무 빨리 달려왔다. 예. 우리 시장의 주도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숫자보단 주가가 먼저 달려왔으니 최근에 나오는 소식들에 뭐 방산주든 전부 막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이 계속 뭐 인프라에도 투자하려고 하고 반도체 공장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뭐 그런 종목군들 정도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시면 결국 지금은 잘 버틸 만한 종목군들, 그다음에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종목군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 이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속보 화면 저도 로이터 발로 해서 하나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속보의 헤드라인은 트럼프가 인텔에 이어서 삼성전자에도 투자를 검토한다 이렇게 한 줄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다룰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약간 트럼프 이 미국 대통령이 칩스법을 본인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도 칩스법으로 인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또 지분 투자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랐다가 새로운 돈이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칩스법으로 주기로 했던 돈 가운데서 일부를 지분을 사는 데 쓴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 방식을 똑같이 다른 반도체주에도 적용을 할 거다. 지금 그 얘기가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칩스법으로 인해서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업체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뭐 주기로 한 돈에서 5분의 2 정도는 지분으로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삼성전자하고 그리고 대만의 TSMC도 같이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검토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갑자기 나온 뉴스여서 깊은 분석까지는 힘들겠지만 김민우 전문가님,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칩스법의 적용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뭐 세액공제라든지 헌금 지원 이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지분으로 지금 받는 뭐 이런 식이 된다면 칩스법에 이 받는 혜택이 지분으로 좀 쪼개진다면 이러면은 우리 업체에는 이게 호재예요, 악재예요? 제가 봤을 때 시장이 악재로 해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미국의 뭐 제가 법률 자체는 모릅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걸 좀 봐야 되겠죠. 두 가지인데, 칩스법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국내 반도체에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었을 때, 예를 들어 배당금을 줄 때도 국내로 가져오지 못하고요. 칩스법 안에 미국 반도체 공장 안에서 지휘 감독을 미국에게 이미 받게끔 법률 안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사찰에 가까운 수준이죠. 근데 이 지금 나온 로이터 통신에 그냥 개괄적 요소만 보게 되면 이런 법률이 만들어질 사적 제재 영역 같거든요. 사유재산 침해. 근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런 걸 신경 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없잖아요. 기업이 어떻게 공공성이 있습니까? 비즈니스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인데 여기서 이제 사적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의 형태를 우리가 주면 너네의 지분을 달라. 이건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이 뭐 공화당을 통과해서 민주당까지 이어지면 상원 하원을 모두 통과해서 법안이 어떻게 될지 또 하위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행 규칙이라든지 명령 체계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만약에 그 보조금을 지분으로 받는다면 이것은 악재로 판단되고 그냥 보조금 주고 뭔가 지분을 새로 인수하는 형태로 간다면 어쨌든 미국 정부가 뒤에 튼튼하게 받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호재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팩트적인 요소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쉽게 그렇게 그 다른 국가의 재산에 기업의 재산을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뭐 깡패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사실의 팩트 확인은 좀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도 혹시 좀 더 추가해주고 싶으신 내용 있으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미국 정부의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 보조금을 주지 않고 지분을 사겠다라는 거죠. 주주니까 주주의 말을 들어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더 많이 만들고 미국에서 최선난 공정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려는 것인데 뭐 어떤 방식으로 살지 모르겠어요. 뭐 시가 내에서 대량 매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종의 펀드를 가동시켜서 그 펀드에서 뭐 매입을 하는 것인지 뭐 어떤 방식으로 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정말로 사게 된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매수세가 생긴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10%의 지분이라고 하는 건 적지 않은 지분이고, 그다음에 이들이 움직일 때 외국인들이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뭐 제가 보기엔 호황제를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금액을 미국에 계속 늘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이거 좀 중립적인 뉴스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만약에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면 지금 넥스트레이드에서 급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측면을 보면 오늘 미국의 기술주가 내려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미국 정부가 지분을 뭐 얼마나 가져갈지도 모르겠고, 지분을 가져갔을 때 그를 판단하는 근거가 여러 가지를 좀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중립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주 전문가님도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게 그 지분의 인수 방식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상재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본인들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지분 인수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악재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뭐 펀드 조성을 해서 미국 정부에서 따로 그냥 지분 인수를 하는 거는 이건 분명히 호재죠. 그건 저희가 말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뭐 미국의 국가가 뭐 삼성전자의 지분을 산다는 것을 뭐 사지 마라 이럴 수도 없고, 뭐 그걸 원활하게 자기들이 정말 순리대로 네. 정당성 있게 사간다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호재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투심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팩트 체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현재 삼성전자는 넥스트레이드에서 1% 하락 69,200원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이 헤드라인 한 줄만 딱 보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지분사인데 호재 같지만 또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워낙에 사업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겠냐, 이런 것까지도 그 이면까지도 같이 좀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셈법이 점점 복잡해지는 기술주입니다. 그러면 섹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섹터 김민주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아주 중요한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봐야죠.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저는 뭐 원전 뭐 추가적인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점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좀 많이들 주목하고 계실 두 개의 섹터를 각각 골라주셨는데, 김민 전문가님 좀 전에 그래서 지금 이 거품론이 반도체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지금 얘기를 해주실 거죠? 네, 이게 연동 관계로 오늘 중요한 게, 뭐 이사님이 또 공교롭게 오늘 원전 준비해 주셨거든요. 이게 다 연동 관계가 있습니다. 원전이 이렇게 이제 무너질 때 조방원 화장품이 삼성전자의 버팀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버팀목의 상황이 지금 연출돼야 되는 시기적절한 딱 시기에 해필? 이쪽도 악재가. 그렇죠. 샘 올트만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것이고 단기, 중기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분석하는 게 저희 토마토 개장 방송이죠. 만약에 조방용 화장품에다가 IT까지 없으면 오늘 지수도 사실 걱정이에요. 걱정이죠. 예.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조정이 아닌, 단순한 눌림목의 조정이 아닌 정말 시장이 조금 하락으로 갈 수 있는 전초전이 되기 때문에, 뭐 하나 더 우리가 악재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본다면 여기에 이제 잭슨홀 미팅, 저는 뭐 큰 기대 없거든요. 뭐 중립 수준인데 한미 정상회담도 빈손으로 털레털레 돌아와요. 그러면 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제목은 국내 반도체에 미칠 파장이라는 소주제로 좀 잡아봤습니다. 아침에 좀 바빴는데 내용은 좀 머리가 굉장히 심플하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증시의 빅테크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하락이 결론입니다. 국내 반도체 업황을 훼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좀 결론부터 기납법적으로 자막에 좀 써봤고요. 그럴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구조적으로. 다른 지점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업의 영역이에요. 어찌됐건 하드웨어를 뭐가 됐든 여러분들 오픈소스 코드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그 플랫폼을 구축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사용을 아예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구축을 해놨는데 이것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하면서 순이익이 창출되느냐는 그건 기업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고리 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소프트웨어 쪽은 안타깝지만 수익성 부재하다.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뭐 솔트록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뭐 한글과 컴퓨터 등등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시세 분출 좋았고 예. 여기서 수익성이 부재한 기업들,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연동 관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하드웨어 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쌍두마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과연 어떠한가? AI 인프라 구축은 필수죠. 거기에 HBM과 DDR5 등등은 이미입니다. 계약의 로드맵이 확보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샘 울트먼의 발언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지금 완판된 물량이 계약이 해지되고 취소되고 이럴 리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오늘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에 부담감이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역사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싼가? 아니면 단기적인 이런 이슈에 의해서 조정인 것인가? 전 전자 쪽이죠. 비싸지 않다는 거죠. 하이닉스의 주가는 여러분들 올해 PER 기준으로 10배가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미 HBM이나 HBM3나 어떤 이런 파운드리 부분, 애플, 테슬라 이런 부분 등등은 이미 계약 공급망이 확정된 부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단순 주가의 조정이 뭐 HBM이라든지 파운드리의 발주 취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리를 해드리고 단지 여러분들 이제 주가의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오늘은 동조화될 수밖에 없다는 양면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크게 우리 반도체 하드웨어 기업들에게 영향력은 없다. 단지 주가에 이제 단기 조정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줄 것인데 그럼 주가에 어느 정도 기간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게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저의 이제 해석입니다만은 단기 조정 후에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에 결과물이 좋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주가는 반등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도 저는 호실적으로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8월 넷째 주예요. 우리 박성재 앵커님 잘 알려주실 겁니다. 20 며칠경으로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반도체 주가는 반등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샘 울트먼의 발언에 의해서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잭슨홀에 의한 관망세가 나오고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 관망세가 나올 때 반도체는 여전히 조정을 받을 때 적극 매수 권역으로 가야 되는데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밸류에이션이 높다거나 실적 기반이 없는 쪽들은 조금 우리가 피하고 안정적으로 2분기까지 호실적이 좀 나왔거나 하반기부터 호실적이 이어져서 내년 전반기까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주가를 선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반도체의 대세는 크게 지장이 없다. 다만 여기서 반도체 종목을 좀 잘 골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 주시네요. 반도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원전입니다. 오늘도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한 9% 정도 더 밀려 내려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원전 까도 악재가 끝이 없어요. 그 어저께 키워드가 50년이었다면 오늘의 키워드는 저는 뭐 다른 키워드보다는 이 수출 자체가 좀 막혀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미하고 유럽, 돈 되는 곳에는 아무데도 수출하지 못한다. 즉, 지금 웨스팅하우스에 허가가 없다면은 아예 이제 우리는 지역을 지금 뭐 체코라든지 이렇게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쪽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가게 되면 문제점은 결국은 또 국내 금융을 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쪽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국내 금융을 끼고 가서 우리가 지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 30년 정기를 받는 형태로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하는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당장 돈을 받고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돈을 줄 수 있는 유럽 이런 쪽에 우리가 더 넓게 갈 수 있다고 해서 체코에 이제 딱 구심점을 찍었을 때 옛날 바라카도 마찬가지였죠. 바라카 조건이 안 좋았지만 우리가 그때 위무를 삼았던 건 뭡니까? 이거 레퍼런스가 돼서 중동 다른 지역으로도 확 넓어질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없었죠. 그리고 그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조건이 정말 안 좋았고 그때는 한 16% 띄워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한 7, 8% 띄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보다 조건이 나아지긴 했지만 모든 계약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 기마다 해야 된다라는 것, 50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구간이었는데 돈 되는 유럽하고 일본, 뭐 영국 이런 쪽에는 못 판다? 물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수출을 해서 우리한테 하청을 줄 수는 있겠지만 하청을 주면 또 얼마나 이익을 압박을 할까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기대를 했던 이 원전에 대한 기대는 물론 수출도 앞으로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산업이기는 하지만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줄어든다.
그럼 주가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미래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현재 가치가 주가로 볼 수가 있는데 미래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주가도 당연히 조정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지금 꽤 오래 유지했던 2달 넘게 유지했던 박스를 하단을 갭으로 깰 것으로 오늘 보여요. 그러면 이것도 기술적으로는 꽤 위험한 신호가 아닌가라고 봐서 일단 뭐 신규 매수는 계속 유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그다음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지금 신용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편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뭐 이런 추가 급락을 통해서 단기적인 급락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뭐 팔기는 쉽지 않겠지만 만약에 단기 반등이 나온다거나 오늘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은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 이건 뭐 오늘 같이 흔들리고 있는 방산주나 소위 상반기에 급등했던 모든 종목 마찬가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지만 관련 있는 얘기를 또 하나 해보면 지금 JP모건이나 여러 글로벌 큰 은행들이 다 우리나라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서 지금 누구 만나느냐면 금융위, 기재위,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만나고 그 다음에 4대 금융 만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2가지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 정부가 압박해서 이익 줄어든다며 이거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배당 분리 과세가 그런 식으로 돼? 그러면 우리 투자할 필요 없겠는데 이 얘기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멍청하게 계속 뭔가 헤매고 있는 기재부가 만약에 저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한다? 어저께 구윤철 장관 부총리 나와서 PBR 10배 이런 얘기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 주식을 사고 싶을까? 오히려 더 팔고 싶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또 하필이면 이렇게 또 겹쳐서 나타나는 맞아요. 그런 구간이라는 점에서 저는 여전히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일단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단 원전뿐만이 아닙니다. 상반기 잘 갔던 종목군들 지금 노란불 혹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심조심 이럴 때 조금은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는 전략, 비중 축소 의견 드렸습니다. 오는 25일에 한미 정상회담도 있는데 걱정이 많네요. 정부가 숙제가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좀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토픽. 그래서 시장 대비 강할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김윤 전문가님 머리가 좀 아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종목 오늘도 한번 바꿨었는데요. 네. 요즘 갈팡질팡합니다만은 조금 저가 매수 쪽으로 드리고 싶고요. 오늘 스몰캡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TCC 스틸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가시네요. 그러면 이사님은요? 네, 저도 최대한 방어적인 종목을 고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신주가 이 상황에서 버틸 만한 종목은 아니니까 자동차 종목 중에서 SL 같은 종목은 내년에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TCC 스틸부터 보겠습니다. 구신 끝에 골라주셨는데 이유는요? 제가 올해 가장 수익 창출이 좋았던 파트는 거의 반도체였습니다. 40-50%씩 종목별 이렇게 창출할 수 있었던 거고 최근에도 그 수익 실현했는데 여전히 반도체를 공략하고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 이제 이런 변수가 있을 때 저의 뷰가 바뀔 것이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좌우는 알게는요. 반도체 2차 전지 기본으로 장착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가 전일 지금 방산 정리해드렸잖아요. 조선하고 62동 평균선. 좌우날개 좌총용 우베커를 조선 방산 화장품으로 장착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인데 그러면 반도체 2차 전지도 조금 밀리겠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고 조금 밀리겠죠. 이 밀렸을 때 잡았을 때 부담감이 없는 섹터는 2차 전지이고 반도체이며 그 안에 조금 기술적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TC 스틸 같은 경우는 7월 28일에 거래량이 좀 동반됐거든요. 한 200만 주 가까이 좀 생겼습니다. 간만에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장대 양봉 거래량 하나. 저 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이제 결국은 이런 기술적 논리 포인트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아시고 원래 철강 업체입니다. 철강 업체인데 좀 색채가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자기들이 잘하는 강판을 붙여서 2차 전지용 소재 쪽으로 수혜를 보면서 전해 동박이나 소재의 어떤 다각화를 하면서 오보가 같이 전기차의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실적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2분기는 적자였고요. 지금. 근데 올해부터 좀 좋아진다고 보여지는 쪽인데 어찌됐건 레퍼런스가 국내 대형 배터리 3사와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밸류체인 안에 뭔가 협업 과정이 있었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제가 후한 점수를 좀 준 이유는 기술적인 포인트가 가장 큽니다만은 정통 철강 업체에서 좀 벗어나서 전기차나 2차 전지 핵심 소재 기업으로 포지션형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수를 좀 줬고요. 가격적인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금 제가 컨셉을 바꿨는데 시청자분들이 요즘 좀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18,750원이거든요. 전일 종가가. 조금 더 가격 조정이 18,000원 이하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찍었던 고점이 지금 28,850원이거든요. 싸게 사면 여기는 거의 시간 투자만 하면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저가에서 샀을 때 적어도 21,000원을 기준치로 잡는다면 기대 수익률은 17,000원대 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2차적으로 21,000원이 좀 넘어갈 수 있겠느냐. 시간 투자를 하면 오늘 제가 내려오기 전에 빅데이터를 돌려봤는데 네. 22,000원에서 23,000원까지는 좀 위에 상단이 열리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참고하셔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CC 스틸이었고요. 이어서 SL입니다. 이사님. 네, 일단 뭐 자동차 종목군들 중에서 뭐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선호하지만 지금 SL도 2분기 실적이 둔화되면서 현대차, 기아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반드시 감익이다. 거의 뭐 99% 이상의 확률로 감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 종목 마찬가지죠. 2분기에 뭐 관세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 뭐 관세가 확정돼서 조금 뭐 줄어들었다고 한들 어쨌든 관세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니까 라이팅 분야에서 아무리 압도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익이 줄어드는 건 피해갈 수 없겠죠. 근데 이익이 줄어들어서 PER이 5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좀 줄어드는데도 한 10% 이상 뭐 20% 가까이 줄어드는데도 PR이 5배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밸류 개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재무구조는 뭐 거의 뭐 순부채가 없을 정도로 아주 양호한 상황이라서 뭐 장기적으로는 주주환원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런 누구나 아는 두 가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 내년부터 미국 생산분이 늘어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독일의 소위 이제 고급 자동차들 쪽에 추가적으로 물량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출이 정체된 상황에서 관세 비용이 올라가니까 이익이 떨어진 건데 내년에 매출을 더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건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쪽에서의 생산분이 늘어나게 되면 그건 또 관세를 피해갈 수 있으니 이런 요소들이 이익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에 매출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상호보완적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뭐 안 사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에 사신다면 그래도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밸류에이션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마켓쉐어는 최소한 1등이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에 해당하는 종목이니까 SL 같은 종목이 동반 조정이 나타난다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입니다. 토마토 AI의 선택 바로 보시죠. TCC 스틸과 SL 중에서 SL이 6, TCC 스틸 4. SL이 안정적인 성장주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은 어수선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마음이 더 쏠린 듯 보입니다. 그리고 TCC 스틸은 단기 모멘텀 종목으로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습니다.